안녕하세요, 홍하사입니다. 오늘은 일본의 유명한 요정 얘기 한번 하죠. 요정이 제일 유명한 데는 역시 교토죠. 교토에는 지금도 뭐 5개의 그 요정 거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정 숫자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옛날에 뭐 1000명도 넘었다는데 지금 아마 60명, 70명밖에 안 남았죠. 요정 중에서 그 일본 최고는 어디냐? 그러면 도쿄는 이제 치요신이고 교토는 이제 이치리키죠. 그 치요시는 동경에 있는 치요시는 그 일본의 그 총리를 차기 총리를 뽑을 때 일본의 계파의 좌장들이 5명이 모입니다. 모여가지고 차기 총리 누구로 할까? 그 치요신에서 모여서 주로 거기서 결론을 내리거든.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정치를 그래서 요정 정치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명성이 쇠퇴했지만 이 교토는 인력 이치리키가 이제 최고, 일본 전체 최고죠. 역사도 오래됐죠. 300년 넘었으니까. 이 요정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이제 1868년에 일어나는데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는 도쿠가와 막부를 이제 때려부시고 일본의 그 천황에게 권한을 넘겨주면서 또한 이제 일본 하급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쥐겠다라는 거죠. 그때 이 요정 이치리키 인력에서 모여서 이제 많이 그 쿠데타를 일으킨 인사들이 모여서 거기서 술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죠. 그 요정의 그 9대째 사장인 마스우라라는 사람이 역시 도쿠가 막부를 때려 엎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. 자, 문제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요정에서 정권이 재창출돼 가지고 이등박문희가 이제 정권을 쥐니까 이 요정이 뭐 잘 됐죠, 장사가. 뭐 자기들 도와줘서 요정에서 비밀 회의를 하고 보안을 지켜주고 비밀을 지켜줬으니까.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지고 일본의 수도가 옛날엔 교토였는데 지금 동경으로 넘어가 버리고 동경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토까지 누가 뭐 요정이 옵니까? 안 오죠. 안 오니까 이제 이 요정의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죠. 근데 이 문제는 인력 요정이 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1인당 약 한 40만 엔, 우리 돈으로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돼야 그때 입장이 됐다. 그 4명이 가면 2천만 원인 거예요. 그 2천만 원을 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. 근데 이게 한때는 일본의 정계 실력자들이 다 자기하고 옛날에 알던 사람이었을 때는 장사가 잘 됐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나니까 이제 뭐 정치가들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요정 주인이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게 한 뭐 20년 전 정도 되는 거죠. 그 20년 전부터 이거 입장료 500만 원씩 내고 2천만 원 4명이 와서 먹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 가게문 닫게 생겼는데 이 가게문을 갖다가 이게 300년이나 되는 가게문을 닫으려니까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죠. 그래서 자, 죽느냐 사느냐.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장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. 워낙 또 그 가게 없어 커요. 실제로 가서 뭐 대문짝이 엄청 크거든. 안에 방도 엄청 크고. 그래서 자, 결론을 내렸어. 이제 우리는 1인당 500만 원씩 받고 4명씩 받는 그런 손님은 오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자. 대신 우리 인력이라는 이 요정은 과거부터 정치의 하나의 뒷무대였고 또한 일본의 가부키의 유명한 충신장이라는 가부키에서 거기에 사무라이 한 사람이 자기 오야봉이 죽임을 당한 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혼자서 고민하는 술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 집이니까 그 부분만 우리 집에서 공연을 하자. 공연을 하는데 4사람의 VIP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50명 단위, 버스 한 차 단위로 해서 공연을 한다. 입장료는 1인당 500만 원이 아니라 1인당 한 50만 원 정도만 받는다. 그래서 한 차가 되면 250만 엔 정도가 된다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충신장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을 딱 한 15분짜리 하나 공연을 한다. 게이샤들이. 그러고 나서 이 손님들에게 밥과 술을 주는데 이 게이샤들이 옛날에는 VIP가 오면 1대1로 옆에 앉아가지고 공연을 한 다음에 술도 따라주고 안주도 먹여줬는데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다. 대신 게이샤가 50명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맥주 한 잔씩 따라준다는 거죠. 이렇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마케팅을 구상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일본의 가이세키 요리, 우리 치면 한정식 요리가 반찬이 보통 뭐 40가지, 50가지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게
50명을 상대로 이 장맨들을 내면 주방이 엄청나게 바쁘고 주방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이 굉장히 많아졌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종업원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교토에는 그 사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집안에서 환갑잔치를 한다. 그럼 환갑잔치를 전문적으로 음식을 차려주는 회사들이에요. 근데 그 중에서는 밥만 딱 항상 이 맨드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추록이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된장국만, 생선회만, 나물 반찬만, 생선 구이만, 오리 요리만, 그 다음에 매실주만, 그 다음에 새우 요리만,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 전문적으로 한 가지 음식만 만드는 가게들이 사추록인데 이게 굉장히 많아. 그러니까 사추록에다 대고 자 내일 오후 3시에 동경에서 50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이 손님들한테 니네 집은 밥만 50개 갖고 와라. 니네 집은 된장국만 50인 갖고 와라. 니네 집은 생선구이만 50마리 갖고 와라. 니네 집은 오리를 찐 것만 50인 갖고 와라. 이렇게 해가지고 3시까지 딱 갖고 오라 그러면 3시에 50개 없어서 쫙 갖고 옵니다. 갖고 오면 그걸 그 자리에 상에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방에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사추록은 밥이고 생선이고 국이고 간에 이걸 뭐 50년 100년씩 해왔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주방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솜씨가 뛰어나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방장의 인건비가 확 줄어버렸어요. 그래서 결국은 봄철 이런 차례는 막 일본 교토에 벚꽃 구경하려고 막 관광버스가 아주 몇 터지거든. 그 다음에 또 가을 되면 또 단풍 구경하러 또 몇 터지거든. 이럴 때 막 버스를 몇 차씩 받는 거예요.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루에 2테이블 받고 3테이블 받고 뭐 워낙 방이 많으니까 해서 과거처럼 4명 쳐다보고 2천만 원 매상을 올리는 시스템을 없애버린 거죠. 없애서 이치리키가 한때는 그 일본 최고의 명성을 날리다가 자존심을 버리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기도 경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아웃소싱을 과감하게 해버린 거죠.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이치리키를 살려서 다시 지금 이치리키가 요정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. 도도한 자존심의 그 일본 게이샤의 요정이지만은 21세기 들어와서는 우리도 아웃소싱 할 건 해야 되고 첨단 현대기법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